현 체제에 대해서 30%는 굳건한 지지층이 있어요. 지금 장례식에서 눈물 흘린 사람, 저는 그 사람들 가짜로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란은 굳이 60일 안에 핵협정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란은 그 하메네이 장례식이 아주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 보니까 2천만 명이 참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장례식에는 이제 무스타파 그 아들도 이제 나오지 않았다. 위치 발각이라든가 이런 암살 위험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에 그 이란의 정권을 그 유지하는 그 주도 세력이 이번에 확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지 때와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요. 모주타바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하고 있는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이 아무래도 좀 젊거든요. 모주타바가 69년생입니다. 우리 지금 69년 닭띠예요. 젊네요. 네, 더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혁명 2세대들이죠. 실질적으로 이들이 79년 혁명할 때는 이제 그 12살 정도였으니까 지금 우리 지금 초등학생이었을 거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자라온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이란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세대보다는 조금 더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와는 다르게 사실은 이제 아버지 하메네이와 아들 하메네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메네이는요 그 지도부는 미국과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대화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생각이 유연해요. 그런데 이 아들 하메네이 이쪽 지도부는 대화는 하는데 강경해요. 그래요? 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밖에서는 그래도 대화로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상이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과의 협상 이제까지 쭉 진행되는 거 보면은 우여곡절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평가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란과 미국과의 이 상태를 보면은요, 뭔가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쭉 보면 이란의 요구 사항이나 주장은 일관적이에요. 그래요? 예, 그냥 쭉 가는데 미국이 계속 이란 말로는 골대를 잠깐만 옮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보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임기응변식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란은 줄기차게 가는데 미국의 뜻에 따라주질 않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럽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지도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뭔가 통치 방식이 과거와는 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좀 차별점이 있나요? 근데 젊은 지도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인물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 바뀌었다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표면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그닥 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70대 넘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대 초반이긴 합니다만 60대고. 그리고 그 외에 고문들 전부 다 나이가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혁명 수비들을 이끌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소프트 파워, 그다음에 온라인 프로필을 활용한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야 이란의 인터넷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잘 안 했어요. 해킹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새로운 세대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전쟁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보여준 디지털 작전은 상당히 흥미로울 정도로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을 조롱한다거나 미국을 온라인상에서 공격할 때 그러한 동영상들이 대단히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킥킥대면서 보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과거처럼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우 희화하고 그다음에 그 애니메이션도 멋있게 만들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그냥 드라마 보듯이 보면서 하이 미국이 참 저러니까 저게 문제다 이런 손가락질을 할 그런 수준까지 놓으니까 디지털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까지 미국의 협상을 그 대외적으로 끌고 왔던 거는 뭐 페제스키안 대통령, 뭐 이란 외무장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이 정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락치 외교장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외교부 관리로서 지도부가 결정한 거를 수행하는 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결정을 하는 그 라인들에서 결정이 된 거를 수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뭐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핵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도 아직 완벽한 타결은 아닌 거죠? 네, 오늘 남아있는 이슈들. 오늘도 뭐 이란 핵무수비대가 호르무즈 쪽에 통과하는 유조선에 공격을 해서 아, 맞아요. 인명 피해는 없지만 아무튼 배는 많이 부서졌다라는 미국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보도가 이란은 지금 일단 핵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핵 문제는 60일 안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지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호르무즈예요. 60일 동안 호르무즈는 무사 통과하게 돼 있는데 이란 쪽에서 계속 지금 뭐 어떤 배들을 공격하냐면 아마 오늘도 지금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루트로 가는 배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60일 동안 그 아무런 돈 없이 다닐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어. 우리한테 신고하고 우리가 지정한 길로만 다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란의 뜻을 꺾어가지고 이란이 허락하지 않은 수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딱히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오늘 뭐 나온 뉴스도 보니까 상선 두 척에다가 미사일을 막 발사해가지고 파괴시켰다. 미국 측에서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지난번처럼 또 이게 또 미국의 어떤 보복 공격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미국이 그건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꾸만 이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이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긴 해요. 그렇죠. 이게 좀 체면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이 깎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복은 할 수 있는데 보복을 한 다음에 또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때리면 이란이 아이고야 또 이렇게 하면은 더 곤란하겠구나 하고 우리 안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리면 또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란은 자꾸만 뭐를 각인시키려고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봤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통제권을 인정해라. 통제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미국이 안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 이란이 통제권을 포기할 것인가? 뭐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을 다른 조건을 낸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으로서는 가장 좋은 무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진짜 머리 아프네.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뭐 카타르 LNG 선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던데. 자, 어쨌건 미국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장례식 펼쳐지고 있는 거 그리고 막 그 많은 이란 국민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뭐 뉴스 보니까 가짜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게 선전전인 것인지 정말 왜냐하면 그 하메네이에 대해서 또 증오하는 이란인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들의 국민들의 마음은. 근데 정확하게 좀 이게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란은 일단 우리 한국처럼 자유로운 여론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 반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의 선거에 나온 민심들을 보면은 최소한 지금 현 체제에 대해서 30%는 굳건한 지지층이 있어요. 30%는? 예. 30% 정도 된다면 이란 인구를 9천만으로 본다면 3천만 정도는 그렇게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에서 눈물 흘린 사람 저는 그 사람들 가짜로 보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충분히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장례식에 나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뭐 가짜라고 보는 거는 그건 가당치 않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게 이게 뭔가 예. 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그냥 슬퍼서 지금 장례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전쟁에서 적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애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사람의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경건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하는 게 무슨 미국에게 득이 될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설왕설래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핵 다 포기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60일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란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없습니다. 하면 저는 이란은 양보를 거의 안 할 것 같고요. 결국은 핵협정이 되려면 미국이 또다시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핵협정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핵협정은 어렵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60일 동안 대화를 하고 서로가 문제가 잘 안 풀렸다 그러면 합의하에 또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란은 굳이 60일 안에 핵협정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현재는 이란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란이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건 미국 쪽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사실 주변 국가들의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동에 많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 국가들. 예,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란이 만약에 주변 국가들을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 재건 자금으로 3천억 달러? 그래 우리가 내서 그 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다 공격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공격받았는데 이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 신뢰는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내서 투자를 해서 재건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죠. 그러게요. 이번에 미사일 공격으로 많이 피해를 봤는데 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네. 이거는 뭐 미국이 정식으로 이번에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인정해주나 마찬가지죠. 그냥 그 얘기 뭐 다른 나라도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란이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핵만 아니면 돼 미국은. 예. 그렇게 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3천억 달러가 지금 재건 자금 3천억 달러를 주변 국가들이 이제 출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뭐 MOU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얘기했죠. 지금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다. 신뢰가 회복이 돼야지 투자를 할 텐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했다. 이게 지금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를 그렇게 때렸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날 때리는 애가 좀 다친 거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내야 돼?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불편하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동에서의 어떤 지위, 리더십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이미 흔들렸습니다. 이미 흔들렸고요. 미국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흔들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고 미국이 개입되는 전쟁이 없으려면 이거는 가능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란과 지금 종전을 하고 이란 재건 작업을 할 때 미국 정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 기업이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기업이 들어갈 만큼이나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에너지가.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또 이란도 그걸 원해요. 이란은 왜 원하냐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고 미국 기업이 사업을 하면 미국이 공격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네 재산을 때려오실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오히려 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런 분석들도 있었잖아요. 호르무즈에 이렇게 자꾸 산발적인 어떤 공격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뭐죠? 그 지역 사령관들을 지금 통제가 안 돼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무스타파 체제 하에서 이 전체가 지금 단일 체제로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의 그 뭐죠? 그 혁명 수비대 이 지역 사령관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건가요? 자기 멋대로라기보다는요. 그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이란이 분권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제거가 되면 그 예하 부대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하 부대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임무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 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중앙의 통제력이 흔들려서 아래 부대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급하니까 매뉴얼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G 라인을 타고 와가지고 만져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G부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서 그 쉽게 말하면 선 조치 후보고 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내놓은 거예요. 혹시나 이러한 것들 혹은 또 60일간의 어떤 협상 여기에서 어떤 미국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니냐. 시간 오히려 미국도 좀 시간 벌게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뭐 무기 미사일이 부족하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보 확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란도 이거 지금 MOU가 전쟁을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이 될 때까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은 거의 상수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다시 공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려요. 그러게요. 지금 이미 한 전쟁 가지고도 내부에서 비판이 많고 네.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네. 더 한 번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더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협상으로서 끝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미국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늘 바뀌었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쵸. 사실은 아무도 어렵죠. 알기가 어렵죠. 예, 알기 본인이 마음 어렵습니다. 먹으면. 네. 근데 이번에 그 호르무즈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60일간만 무료고 그다음부터 돈을 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것이 비판이 되니까는 뭐 이제는 이란에서 무슨 서비스료로 뭐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요거 좀 한번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네, 그러니까 MOU에서는 60일과는 무조건 문제없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지금 그거는 이란의 통제 안에 통과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란이 그어놓은 산 쪽으로 와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안 오는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아. 예, 네. 60일 안에서라도 무료 통과가 이란의 통제하에서만 통과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뻘쭘한 거죠. 그럼 60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이란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우호 국가들에게는 돈을 삭감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게 중국은 뭐 좀 예. 혜택을 줄 것처럼. 예, 주중이란 대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 국가,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한 거죠. 중국은 안 내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돈 얼마큼 받느냐 알 수가 없죠. 근데 1배럴당 1달러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게 유가에 반영된다면 지금 우리 환율로 본다면 한 1리터당 10원 정도가 더 올라요. 네. 리터당 10원 정도니까 또 정유회사들 중에서는 야 그거 마트에서 안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10원 더 주고 나오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데 이제 이란이 거기서 해협에서 돈을 받게 되면 이건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란도 지금 그 말을 좀 바꾸고 있어요. 아, 뭔가. 그걸 통관료가 아니라 통행료가 아니라 뭐 서비스 차지 뭐 이런 비슷하게 네. 예, 수수료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를 하니까 안내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해협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걷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국제법 위반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란이 만약에 1배럴에 1달러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 통행. 예, 주변에 비하면. 네. 근데 보니까 막 오만하고 같이 뭐 공동 뭐
받아내겠다 이랬는데 오만은 뭐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오만은 지금 깝깝하거든요. 오만은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오만 쪽 배로 그냥 나가게 놔두고 싶은데 이란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오만이 안 받으면 원래 정상적인 루트는 오만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란 해협으로 나오고요. 네. 이란 쪽으로 나오고 이란 쪽에서 오만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긴 이게 서로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이런 것처럼. 예, 근데 전부 다 그 오만에서 통과해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면 이란으로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오만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같이 그렇군요. 돈을 받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만은 같이 통제는 하는데 돈 받는 건 조금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며칠 전에는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오만도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발끈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둘이 공동 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 전쟁의 이 현재까지의 결과는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전쟁입니까? 뭐 강경파의 그러니까 지도부만 바뀌었을 뿐인데 더 센 강경파, 젊은 강경파가 들어왔다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겁니까? 저는 제게 그 이번 전쟁에 미국이 성공했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 초기의 목적이 약 4일 동안 이란의 지도부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몰살을 시키던 흔들던 해서 정리를 하면 이 강경파들의 진압으로 사그러든 반정부 시위가 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반정부 시위대가 지도자를 잃은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 정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오는 정권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건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주변 국가는 불만이 점점 세지고 뭐 이러저런 상황들에서 그러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이제 그 아메리카 그 북미, 중미, 남미 요쪽만 이제 자기 것만 신경 쓰지 이제 중동에서는 별 헤게모니는 이제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분석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요?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2011년 10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회귀 정책이 바로 이제 중국 봉쇄 작전이거든요. 근데 중국 봉쇄를 하려고 보니까 그 중국 봉쇄를 하려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중동에 의존하면서 있었는데 2011년에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잖아요. 셰일 에너지 혁명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셰일 에너지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에너지 안보에 의존했던 중동에서 군대를 빼겠다라는 얘기고 중동에서 빠져나와서 그걸 아시아로 돌아오려고 그랬죠. 네. 그럼 돌아오려고 보니까 중동에서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과 핵 협정을 하면서 이란을 묶어두려고 했던 거고 JCPOA를.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이란 핵 못 막는 거다 하면서 그거를 깨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제어하는 방법은 오바마와는 달리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이란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놓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미국의 이란 정책은요. 이란을 제어하는 데 있어요. 왜 제어하냐면 우리 급해 중동 떠나려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야. 그러니까 이란은 이런 식으로 오바마는 오바마식으로 트럼프는 트럼프식으로 하고 나오려고 그랬던 거죠. 모든 정력은 중국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빠져나오겠다. 여기서는. 네, 왜냐하면 중동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아요. 작년에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는요. 하루 49만 배럴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그 전에는 50만 배럴.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하면은요.
중동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가 7.7%예요. 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까 그랬잖아. 그 당신이 미국은 에너지 작업 자주 간다며. 근데 왜 수입해? 근데 미국은 수입을 하는 이유가 에너지가 모자라서 수입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정유 시설이 7, 80년대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네. 이게 중진류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중진류로 가져온 거고. 그래서 미국은 중진류를 수입합니다. 셰일은 보통 경진유류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에너지라든지 뭐든지 미국의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미국인이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경영하는 배로만 가능해요. 네. 유조선. 근데 그런 유조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석유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동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죠. 미국은 자체로서 지금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 되든 미국은 이제 좀 그냥 스무스하게 중동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네. 이란만 묶는 방식으로. 그렇죠. 빠져나와서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을 하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죠. 네, 알겠습니다.